네, 오늘 50분 정도 하라고 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언제든지 방귀를 뀌셔도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앞에 있다시피 몸하고 마음에 대한 면역인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몸에 대한 면역 위주로 감사합니다.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게 내 몸을 더 어떻게 해요? 활력 있게 하는 거죠. 원래 제목은 더 젊어지게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젊으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젊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맞죠? 네, 20대이신 것 같은. 예. 그래서 더 활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더 활력 있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자랑은 좀 넘어가고요. 오늘은 제가 책을 2권을 쓰고 1권을 번역했는데 뒤에 있는 면역보감 책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 내용보다 제가 다른 내용을 준비했는데 책이 없네요. 네, 일단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면역입니다. 면역에 관해서. 여러분 면역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혹시 면역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내 몸을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해주는 그런. 간호사세요? 또 다른 혹시 눈 초롱초롱하신 분? 막아내는 거. 막아내는 거? 네, 근데 혹시 조금 어렵게 난 면역을 설명할 수 있겠다는 분 계십니까? 백혈구의 활성화? 오, 저런 분 간혹 계세요. 의료인 아니시죠? 네, 근데 저런 개념은 양방의 면역에 관한 겁니다. 백혈구 중에서 특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림포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쭉 들어가면 T림프구 이런 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매크로파지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뭔가 막아내는 님 이런 데 아마 더 가까울 거예요. 한의학의 면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방에서의 면역이 좀 공부를 위한 다른 면역의 개념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면역의 개념에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보통 면역이라고 하면 특히 양방에서는 이 공격하라는 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분 다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그것보다 어디에 더 맞춰져 있냐면 이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한자가 나왔지만 아마 말씀드리면 쉽게 읽으실 거예요. 부자가 부상하다, 위로 뛰어 올리다 할 때 부자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 할 때 부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자는 다 아시죠? 바를 정자. 그 다음에 거자가 제거할 때 할 때의 거자입니다. 마지막에 사자가 나쁘다, 사악하다 이런 거 할 때 사자고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한의학에서는 좋은 것을 길러서 나쁜 것을 물리친다. 다시 말해서 초점이 어디에 있죠? 위에 것은 공격하는 초점은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이건 좋은 것.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면역의 개념이 뭐라?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몸에 좋은 것이 더 키워지면 나쁜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리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면역의 개념도 그것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의학의 개념은 사실 이겁니다. 부정거사라고 하는 이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런 면에서 평소에 내 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기와 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한방에서는 그것을 통틀어서요. 기와 혈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면역이 좋은 상태다라고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기 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를 뿜어내고요. 답 아시죠? 조금만 계시고요. 기를 뿜어내고요. 그 다음에 내 기를 순환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많이 먹어서 기를 생성해내야 돼요. 근데 생성해낸 기를 뿜어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호흡. 예, 좋습니다. 또. 예? 방귀는 귀를 밑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네. 또. 예, 박수는 뒤에 나올 거의 정답인데 혀를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귀를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아, 네, 기가 차네요. 네. 네.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들 답이 다 맞아요.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기를 뿜어내는 방법 중에 쉬운 것이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들 해보셨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있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중에 옛날에 고함을 크게 지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성을 지르면 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럼 두 번째 혈을 순환하는 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죠?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여러분들의 면역을 위해서 함성과 박수를 칠 건데 그냥 하면 뭔가 어색하니까 제가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박용환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가 차죠. 막 차올라오죠. 네, 한 3배쯤 올랐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면역을 생각하면 이게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아까 같은 막는 거 외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어날까? 그렇죠? 네, 매일 아침마다 느끼시잖아요. 낮잠 자고 배가 살살 아프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막 건조해지면서 가벼운 어떤 요통이나 이런 것들도 면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앞쪽 부분이에요. 뒤쪽 부분은 뭐죠? 봐도 좀 병 같죠? 입에 뭔가 막 나요. 그 다음에 피부가 엄청나게 변해요. 당뇨가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 이제 막 철이죠, 그렇죠? 갑상선이나 이런 상태, 궤양성 대장염처럼 이런 상태가 되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의사한테 한의사에게 가서 치료해야죠. 물론 한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치료는 해야 되죠. 여기 뒷부분을 자꾸 내 안의 생활 습관으로 다 고치겠다. 아니면 한의사에게 오면 아주 곤란한 때가 언제냐면 원장님 뭐 차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런 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걸 물리치는데 계란 가지고 다 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정도의 면역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몇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몸의 안쪽인 오장육부, 몸의 바깥쪽 싸고 있는 근육, 척추, 그 다음에 원래는 마음 스트레스까지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 두 가지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의 면역보감이라는 책은요, 고맙게 누가 들고 오셨네요. 조금 전에 체제와 비슷하긴 한데 몸의 혈액이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깨끗해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체온을 어떻게 하면 올리느냐, 세 번째 자율신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로 맞춰져 있고요. 그 책 읽으면 뭐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조금 전에 그 체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빨리 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네, 상을 말하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뿌리가 왜 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럼 민지님 대표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몸의 뿌리는 그러니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서 면역을 가장 관장하는 게 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상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돼서 여러 간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묵은 것들이 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도 줄 수 있고 나무처럼 버릴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장이 중요하다. 네,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 못 알아들어서 아마 갑자기 답하시느라 정리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요거를 딱 제외하고 윗부분만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잎사귀가 식물이 있을 때 잎사귀가 말라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세요? 잎사귀를 막 닦으시나요? 아니면 열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뿌리를 살리려고 여기다가 물 주거나 노란 거 꽂거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왜 거기다가 그런 걸 합니까? 뿌리가 하는 역할이 영양분을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흡수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생각하는데 뿌리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뭔가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흡수하는 통로가 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안에서 특히 소장 안에서 면역 체계들이 많이 나오거나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뿌리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어떤 몸 아니면 아까 같은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줄기나 가지나 잎이다, 그렇죠?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피부에 문제가 뭐 여드름이 나요, 아니면 트러블이 생겼어요, 기미가. 그럼 어디에 신경 쓰세요? 아마 대부분이 화장품부터 바꾸시잖아요. 그것은 해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장품을 바꾸는 것은 그냥 잎사귀가 말랐다고 잎사귀를 닦아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어디를 살피라고요? 예, 장을 이제부터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뭐 여기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해요. 예, 임금의 옷은 용포라고 그럽니다. 임금의 변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답을 띄워놨는데 네, 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요라고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네, 신기하죠? 매화라고 합니다. 아마 이 조금 안 좋은 것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름 붙인 것 같아요. 다들 용변이라고 하시길래. 네, 그래서 이 매화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보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시죠? 네. 예, 근데 그 변을 보십니까? 네. 예, 보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내 상태를 관찰을 해서 아까 말한 장을 살피는 가장 쉬운 천병이 이 매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왕이시니까 매화죠, 그렇죠? 이 매화를 이제부터 관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횟수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혹은 2번, 1.5번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번 정도 매일마다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마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변을 봐도 3일에 한 번 변을 봐도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변비가 아니지 않아요? 혹은 장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이상한 사람. 아, 남편분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루에 한 번 변을 안 보는 게 비정상적이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 변을 보지만 별 불편함 없이 살아요 라는 분들은 변비 중에서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딱딱한 변비, 예, 찢어지는 고통, 그 변비가 있고 또 하나는 장무력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분들은 장무력증에 속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루에 2번까지는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한 번이면 더 좋겠지만 깔끔하게 하루에 3번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근데 예,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하루에 3끼 먹으니까 3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장은 담아둘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한 9m 정도가 장인데요. 대장이 한 1.5에서 그 정도 내외에서 장이 있는데 이 대장 부분에는 담아둘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얘네들이 한참 담아둬요. 그래서 쌓아뒀다가 내보내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충분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을 보게 되면 장이 예민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혹은 예민한 장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횟수. 여러분들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형태입니다. 형태가 여러분들 아직 식사하고 전혀 무관한 시간이니까 마음껏 상상을 해보세요. 벌써 기분이 좋죠? 형태가 일단은 갖춰지기라도 해야 돼요. 변을 매일마다 눈으로 보신댔잖아요. 네. 보셨을 때 위에 둥둥둥 떠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변은 요즘 대부분 양변기에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1.09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보다 조금 무거워서 살짝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3부 능선에 편안하게 형체를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상상하면 이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형태만 제일 좋겠지만 어른이 되면 형체라도 갖춰지면 돼요. 네, 그런데 술 마신 다음날 어떻죠? 위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눌러서 내리는데 내려가지 않고 찍 들러붙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 계세요.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려가지도 않고 막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요. 적당한 찰기, 어느 정도냐고 부르냐면 된장 찰기라고 불러요. 네, 그런 찰기를 가질 때가 건강한 변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색입니다. 새빨간 변이 나올 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네, 오늘 혼자 다 오고 계세요.
저 리액션 팀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항문 부위 대장 끝부분 출혈이에요. 네. 자, 시커먼 변이 나왔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이제 말 그만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생각할 틈이 있어야죠. 네. 아니, 감사한 일이에요. 네. 위장 출혈이 있으면 너무 처음부터 피가 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화가 다 돼버려가지고 별명이 짜장변입니다. 짜장처럼 나와요. 녹색변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음 옆에 분도 똑똑한 분이시네. 네, 언제 녹색변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여긴 정말 저하고 다 짜고 치신가요? 혹시 놀라셨을 때 녹색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말고 애기 놀랬을 때 네, 처음변 본다. 정확해요. 애기들이 경기했을 때 녹색변을 잘 봅니다. 근데 애기들이 상태와 언제 상태가 비슷하냐면 연로하신 분들의 상태가 비슷해요. 나이가 애기 어릴 때도 똥오줌 못 가리고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서 그때도 많이 놀라거나 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럴 때도 그렇고요. 성인분들이 간에 담즙 분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녹색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인분들이 녹색변 보는 건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여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변은 어떤 색깔이죠? 황금색. 네. 여기서 황금색 찾아볼까요? 황금색이 예. 요 색깔이면 여러분들은 영양이 부족한 변이에요. 애기들은 이 색깔이면 굉장히 좋은 변이에요. 애기 길러보면 왜 똥 막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자기 애기예요, 자기 애기. 네, 저는 그랬어요. 네, 너무 예뻐서. 근데 어른들은 이 색깔이 아니라 어느 색깔이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똥색이어야 됩니다. 황달색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뭐 살펴보라고요? 횟수. 하루에 한 번 정도 본다. 일정한 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색깔을 보고 정상 범위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왕에 관찰할 거 두 가지만 더 관찰하자고요. 네 번째는 악취입니다. 악취. 냄새가 너무 심하면 안 좋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기준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대부분 아마 아파트 안에 환풍기 하나 틀어놓고 변을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변을 보고 나와서 3분 뒤에 누군가 들어가자마자 나오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방귀입니다. 방귀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낀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열심히 끼시는군요. 네, 방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끼신다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 언제 끼냐면 잘 때 껴요. 우리가 하루에 먹은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서 가스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7리터에서 10리터 사이에 가스가 발생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거 대부분이 어디로 나가냐면 호흡할 때 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고요. 대소변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한 1리터 정도가 방귀로 배출이 돼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뻥 끼고요. 어떤 사람은 붕붕붕 끼잖아요. 그래서 양이 다 다르지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략 평균이 150ml. 나누기 해보니까 4번에서 10번 정도는 하루에 끼는 게 정상이더라. 만약에 안 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으로. 예, 맞아요. 정확해요. 혈액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이 썩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껴야지 좋아요. 제가 강의할 때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질문, 하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귀를 참으시면 얼굴이 노래지면서 간이 나빠지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언제든지 끼셔도 됩니다. 갑자기 옆으로 움직이시는 분을 제가 방귀 뀌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정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솔루션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